부분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성장주 투자라고 하면은 무조건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성장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 그리고 왠지 느낌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냥 테크와 관련된 것이 아닐까. IT와 관련된 것이면 전부 다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가 아니야. 생각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성장주 투자에 있어서의 선입견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성장이다라고 하는 측면을 우리 그 마켓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역시 현재 주가 실적 대비 주가가 너무 높은 고 PER 주식에 대한 것을 이제 일반적으로 성장주라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성장주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당장은 실적이 수반되어 가고 있지는 않은데 미래의 성장 가치가 지금보다는 월등히 클 것이다. 그 기대를 가지고 투자하게 되는 것이 이제 성장주 투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장주 투자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 있죠. 바로 필립 피셔입니다. 우리가 뭐 가치주의 대가 하면 워렌 버핏을 말하든 성장주 투자의 대가를 이제 필립 피셔를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저 역시 20년 동안 계속 마켓 분석하고 투자 전략 세우는 일을 해왔으니 이 투자의 현인들의 책을 저도 얼마나 많이 읽어봤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걸 거짓 많은 책들을 읽어본 것들의 결론은 사실 가치주와 성장주에 대한 구분도 쉽지가 않다라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느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기억에 남는 부분은 이 성장주 투자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쳤었던 그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흐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가치를 투자하면은 내일 제가 다시 또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평가 주식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성장주 투자를 하면서 고 PR이라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평가라는 용어를 이 성장주와 같이 이 매칭시키기가 상당히 머쓱하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필립 피셔의 여러 가지 책을 많이 보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기억에 남는 것도 많이 헛갈리는 것들이 있기는 한데, 제가 성장주 투자할 때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성장주 투자는 저평가에 대한 부분을 너무 강조하기보다 지금 오르는 주식을 사서 어쨌든 수익을 내고 빠지는 것이 성장주 투자다. 그거를 조금 많이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성장주 투자에 대한 기준이 그렇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전에 제가 달러에 대한 스마일 커브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었던 부분이 있는데, 오늘 이 종목 대응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 지금 당장 활용 가능한, 그리고 내가 투자하는 것들이 분명히 성장주인 것 같은데 성장주도 똑같은 성장주가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스마일 커브 이론을 활용해서 제가 다른 그 부분을 조금 점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스마일 커브 이론은 기억하시죠? 이렇게 스마일의 모양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 종축이 PER, 그리고 아래쪽이 뭐 실적이라도 해도 되고요. 아니면 밸류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고 PER이라고 하게 되면 PER이 높은 거잖아요. 그런데 PER이 높다라고 했었을 때 여기에 있는 PER이 높은 기업이 있기도 하고 여기에 위치해 있는 고퍼 종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적이 수반하는 고퍼 주식, 실적이 수반하지 않는 고퍼 주식, 이것으로 지금 구분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저금리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성장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무조건 고퍼라고 해서 다 똑같은 고퍼가 분명히 아니다라는 겁니다. 실적을 수반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한 차이가 있는 거고, 주식 투자는 고퍼일 때 사서 저퍼가 될 때 주식을 팔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헛갈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막 종목을 검색하시고 내 관심종을 넣으려 할 때 저퍼 주식들을 많이 찾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냥 실적 대비 주가가 싸다라고 하는 주식들, 여기에 위치해 있는 기업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종목을 잘 찾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움직이거나 더 빠지는 경우들을 발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애들은 도대체 왜 못 가는 거야? 응? 기업에서 IR 활동을 안 해서? 그 기업들의 경우는 당장은 실적이 날지는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성장을 못 찾게 될 경우에는 실적이 감소되거나 실적이 감소되는, 아니면 지금에 갖고 있는 현금이 그냥 말라가는 그 현상이 이루어질지 모른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투자 시장에서 소외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 내용이 조금 어렵게 느끼신다라면 이제 제가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해드릴 수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실적이 수반하는데 고PR인 주식이 지금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네카오죠. 네이버와 카카오. 실적은 수반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멀티플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 성장주인데 왜 그들이 실적이 나오면서도 고성장주이냐? 지금 당장 1년 사이에 숫자가 변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실적이 좋아요. 그런데 주가는 선행해서 또 올랐어요. 그런 경우는 이들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이 높은 주가 수준을 설명하는데 조금 부족함은 있지만 이들이 앞으로 산업을 지배하고 경제를 지배할 수 있다는 기대감 등으로 당장은 모르겠지만 2년, 3년 정도가 지나면 실적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얘네들은 저퍼로 갈 거야 하면서 지금 시장에선 투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반대편에 있는 종목, 실적이 수반되어 가고 있지 않은데 지금 무턱대고 주가가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게 전통적으로 어떤 거가 있나요? 바로 바이오입니다. 지금은 전혀 숫자가 나오지 않아요. 전혀 숫자가 나오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개발하고 있던 신약이 대박 날 경우, 그리고 우리 사회는 앞으로도 이 고령 사회에 가면서 여러 가지 헬스케어라든지 이 분야의 투자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당장 숫자는 전혀 수반이 되어 가고 있지 않은데 나중에 중장기적으로 이들이 진행시켜 왔었던 여러 기술이나 연구, 이것이 상업화되면서 숫자를 만들기 시작을 하게 되면 이들은 나중에 실적이 수반되면서 저퍼 주식이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허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시장에 널려 있는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부분을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배터리 주식 등은 어떨까요? 잠시 후에도 또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배터리 주식은 이쪽에 있죠. 지금 숫자가 올라오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1년 가까운 시일 내에 그것을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주가가 합리화되면서 더 오를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 말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쪽 라인에 있는 기업들, 성장주들은 무엇을 체크해야 되나요? 실적입니다. 실적이 따박따박 나오는지, 그리고 핑계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들이 우리는 뭔가 하고 있어, 그리고 이것이 어느 시점에서부터 가시화될 거야, 그렇게 되면 이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거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동안에 말했었던 것들이 핀트가 좀 나가기 시작을 한다, 기스가 나기 시작한다, 그렇게 되면은 일로 갈 것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게 되니까 주가가 훼손되는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바이오만 여기에 있지는 않아요. 이 영역대에 지금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 제가 최근에 산업재 부분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었지만 바로 경기 민감 산업들, 이번 코로나 피해주들이 여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주가가 이미 많이 올랐죠. 포스코라든지 여러 가지 리오프닝과 관련된 주식들 주가는 올라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실적이 나와요? 안 나오죠. 좋아질 거라는 전망까지도 나오는데 전체적인 눈높이는 작다 보니까 절대 이들의 밸류에이션 지표상으로는 상당히 높은 영역대에 위치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 오프닝이 재개가 되면, 백신이 임상 통과하고 되면, 그 과정이 현실화되기 시작을 하면은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자꾸 이 경기민감주가 움직이는 반응을 보일 때 사람들이 성장주에서 이제는 가치주로 돌아간다, 이 표현을 쓰게 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성장주 투자라는 거죠.
저퍼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 그것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제일 답답한 게 이제 여기에 있는 거죠. 저퍼 주식들. 저퍼 주식인데 이들은 어느 쪽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들에 힘을 실어주는 거가 필요한 거고, 그리고 이들은 꿈을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도전적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가지고 무언가 새로운 것을 할 거야. 이거의 비전을 제시해야만 저퍼 주식들이 성장주의 색깔을 가져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답답함을 드러내고 있는 거가 바로 반도체라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가 돈 잘 버는 건 뻔히 알아요. 주가 내려왔으니까는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지 못하 보니까 지금 약간 소외되고 조금 번뇌로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들은 연말 그리고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이들이 결국 그 앞으로 제시할 내용들, 경영 활동, 뭐 M&A 활동 이런 것들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여지 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첫 번째 시간으로 성장주 투자에 대한 어떤 판단과 기준, 이것을 스마일 커브 이론과 관련된 부분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상당히 재밌죠. 지난번 달러 인덱스 때도 이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또 응용을 해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는 이 정도 정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